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시황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소식 같은 경우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 리서치 25년도, 26년도 테마 방향성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크립토 금리 정책 리스크 온오프에 반응하고 거시적으로 하나의 지표 반응기가 작동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ETF 기업 보유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해시레이트는 최고 사용성은 정체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해시레이트는 채굴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다른 사업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해시레이트는 잘 뽑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성은 생각보다 정체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는 레이어 1과 디파이 부분도 좀 이제 돈 버는 체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레이어 1과 디파이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애들은 다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 추이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년도 리플 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결제 기본 인프라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에 이제 RLUSD도 최근에 상장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에 따른 비즈니스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리플이 이번에 IPO 부분이 일단은 예정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아마 IPO 시즌이 와야지 그나마 이제 크립토가 다시 한번 띄워주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들 크립토 도입 주류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6년도 시점에서는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는 27년도 때로 넘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AI와 블록체인 간의 융합은 저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AI가 아직 인프라 구축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형태가 트럼프의 타코 영향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비슷한 그린란드 소유권 부분에 따른 주장도 어떻게 보면 자원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자원이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자원이 많은 국가들에게 필요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면 나스닥 조정이 또 커지면 이제 코인 시장도 당연히 DAT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분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조정이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 금리 동향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실업률 추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양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부분을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적 요건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동성 추이가 과연 올 거냐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부가 엄청나게 성장에 독려하고 지원을 좀 많이 밀집화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뭐 관세 협정 이런 부분도 미국이 시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드를 태워가지고
투자 쪽에 많이 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금리에 따른 기대감에 만약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성은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만약에 금리를 하게 되면 그 금리에 있는 유동성이 다 풀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부분이 탄력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거는 그 절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금, 그 다음에 해외 자산에 있는 이제 원자재 쪽 그리고 해외 주식 쪽 이런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용성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용성 추이가 생각보다 좀 민그적거리고 있다라는 것도 언제든지 반응성이 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 아이러니하는 점은 이제 실업률이 좀 더 많이 튀어주어야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온도 파이낸스와 솔라나의 미국 주식 ETF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26년 초에 솔라나 블록체인에 약 200개 이상의 미국 주식과 ETF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만 갖고 왔어요. 이번 법안에서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회사가 이자를 받기에는 좀 힘들지만 이게 우회해서 코인베이스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이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우회에서는 뭘 하지 않지만 다이렉트는 안 된다. 이거 좀 웃기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충 아닌데 이번 사항에서는 이제 은행위원회가 3월 말에 현충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가 7월 4일경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하원이 9월이나 중간선거 이후에 레임덕 회기에 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은행위원회에 따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 대충 법안이 민그적 거래도 올해 안에 대부분 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찍어내기 식으로 자본 확충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주고 그 자본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장을 잘 해줄 수 있는 쪽이 어디인 것인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성 쪽으로 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성이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동향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디파이 부분에 따른 TVL, 전체 TVL 부분은 여전히 박스권으로 갇혀버렸고요. ETF 유입 자금도 오히려 순유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DAT 유입 부분에 따른 총액 비중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ETF에서 어느 정도 유출됐던 걸 증가분으로 커버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덱스가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었냐? 아니죠. 이제 박스권으로 갇혔죠. 좀 늘어나다가 박스권으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도 이 좁아진 시장 안에서도 뭐 좀 특출나게 보여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좀 잘 안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도미넌스 부분을 좀 같이 잘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이 아직 알트의 최저점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씩 올라왔던 애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시 또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시하시면서 보시고, 이번 시즌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싼 게 몇 개가 보이긴 해요. 뭐 이더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절하게 계속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XRP 부분 추이는 IPO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선례를 좀 보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홀더들 분들은 되게 친화적이고 되게 유리하게 해석을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로 에이브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따른 실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땡겨가서 실제 홀드에 따른 이익이 좀 둔화되는 그딴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다시 취소가 됐긴 했지만, 과연 리플이 IPO를 하고 나서 수익성을 과연 홀더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좀 더 많이 챙겨줄 것인지, 이거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리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쪽의 위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지배구조 특성상 리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XRP 보유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를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리플 부분에 있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좀 가득 차죠. 그래서 변수도 많고 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향 추이도 이제 여전히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그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크게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그런 변수가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계속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상반기 중에는 못해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100K 정도 이상에 머물러야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아예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 좀 모양새가 아예 이제 기존과 좀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박스권으로 가져가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